네, 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8월 8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셋값이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사례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은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과연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춤하지 않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발표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인사사고가 아닌지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포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방 광역 도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지가 좀 되는 편인데 아무튼 수도권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단숨에 수억이 폭등했다. 6.17 대책이 불지른 전셋값. 6.17 대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작년이었죠. 6.17 즉 6월 17일 날 어떤 게 있었냐? 법인 과세 체계 정비를 했다. 야, 다주택자들 너네 잘 들어. 야, 세금 이제부터 다 중과 때릴 거고 너네 집 안 팔면 알아서들 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시면 지금 보면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밖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 지역이다. 왜? 강남과 직주 근접이 되게 되면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강남 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강남구 개포동, 세곡, 수서, 율현, 자곡, 이런 대치동, 이런 일대를 전부 다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바로 밑에 서초구가 있죠. 방배, 서초, 양재 이쪽도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놨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부분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실미도까지 묶어버려가지고 한때 작은 웃음을 샀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7월 5일 날짜 기사고요. 6월 마지막 주 전세가 0.22%,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고 지금 8월 8일이지만 여전히 계속된 전셋값이 상승이 되고 있다. 공급 부족 겹치며 매물 씨말라 버렸다. 이전에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에 관련해서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의 중위가격이 11억이 넘어가면서 밑에 받쳐주는 가격이 바로 전셋값이다. 전셋값을 잡지 못하면 매매값을 잡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일주일별로 상승률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가시적으로 잘 보이고 있죠. 0.02%부터 시작해가지고 0.22%. 이게 정말 가파르게 직선 구간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한 달 만에 5억 원이 올랐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전셋값이 오름에 따라 이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전셋값이 치솟아 밀려나는 신혼부부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실질적인 인구가 아니다. 전셋값과 매매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돈이 부족한 수요들은 당연히 2군이나 3군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밀려나니까 강남이나 서초, 용산, 옥수, 한강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면요. 노도강이라든가 구로, 오류, 금천 이런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일단 부모님 집으로 캥거루족이 돼가고 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노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수요 증가하고 패닉바잉 증가하겠죠. 무주택 자격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 집값 더 오르기 전 갭 투자 매수하고 부모님 집 들어가는 부모도 늘었다. 갭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좀 보자, 상황 지켜보자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6월 집주인에게서 실거주 할 테니까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부랴부랴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무려 3억 원 가까이 올라 있었다. 아내를 설득해 마포구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전세를 하고 있으면 주변 부동산 좀 보세요, 제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실물 경제에 타격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있듯이 전세값이 폭등하면 전세 가격은 이건 실수요자들한테 당연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청약이 7번이나 떨어졌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캥거루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안양시에 사는 권모 씨는 2년 전부터 벼르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캥거루족을 택했다. 2년 동안 1억 원을 모았는데 엄청 많이 모은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년이면 1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1억 원을 모았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2년 동안 2억 원이 넘게 올라와 버려서 2년 전 가격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갈 수준이 돼버렸다. 그래서 청약을 노린다. 그럼 이런 수요들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값은 상승하고 이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도 증가한다. 청약 수요가 증가하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에서 낙오가 된 사람들은 패닉바잉으로 수요를 버템이 돼버린다. 직장인 이모 씨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 친정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친정 부모가 불편하다며 아니 좀 받아주지. 아니 왜 그러세요? 힘들어요. 전세값이 낮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데 출퇴근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에 계속 타격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길래 왜 이러는지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이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160만 정도 됩니다. 5,200만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 등록된 숫자이기 때문에 5,200만이 넘어가겠죠. 2011년에 보시면 인구수가 1,186만 명입니다. 5분의 1 수준이 2011년에 우리나라 5분의 1 수준이 경기도에서 살았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2021년에는 얼마냐? 1348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 10년 전보다 약 200만 명 이상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점점 가파라지고 있고요. 제가 예상컨대 2023년에서 24년도는 15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추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 물량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도 입주 물량입니다. 적정 수요는 6만 7천 가구가 들어서야 적정 가구지만 현재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 요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까지 수요는 적정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6년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요지만 어찌 됐든 적정 수요는 넘어갔다. 하지만 2023년, 2024년에서 보시면 2023년 같은 경우는 4만 5천 가구로 적정 수요보다 적어 보입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기는 1,400가구로 적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3%도 안 되죠. 3%도. 적정 수요가 2023년 되면은 꼬꾸라져서 아파트가 공급 나올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집중 포화 현상이 지방 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수요는 터무니없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24년, 25년까지도 전세값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계속 있어 보입니다. 제가 늦지 않았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만 이제는 매물이 없고요.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스탠스를 1주택은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나는 좀 보고 나중에 좀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찌됐든 팩트로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렸고요. 전세값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언제 수그라들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